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게 이제 극한의 모양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장 예쁘게 푸는 방법, 교육과정에서 가장 권장하는 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예. 우리가 최소한 이 극한의 존재에서 뭐는 알 수 있냐면, 극한이 존재하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닌 값으로 극한이 가고 분자가 0으로 가죠. 그럼 반드시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저 극한의 존재에서 이게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극한을 읽을 때 당초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 읽을 때 여기에 뭐가 써있냐가 안 중요하다고 했지. 내가 안 중요하다고 했잖아.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예.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이건 0으로 간 어떤 거고 이건 f 뭐 x라고 써있는 거긴 한데, 그럼 이 구조를 여기서 읽어내려고 하면 fx 0은 다 알았기 때문에 이게 fx니까 얘를 뭘로 분리해야 돼요? fx분의 ffx로 분리하면 모양이 똑같은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뭘 묻는 문제들이라서, 극한의 성질을 묻는 문제들이라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x가 1로 갈 때 fx가 0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요 f의 fx 밑에다가 fx를 적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극한이 무엇이 되니까 뭐가 되냐? 근데 이건 0으로 가는 거니까 얘 이용하는 거네요. 그죠? 모양이 1이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fx가 임의로 쓴 거니까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원래 식으로 되돌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식의 모양을 보니까 얘는 그럼 얘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얘는 어디서 가져오지? 얘가 왠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수분해 해보면 진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죠. 그러면 식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적은 식하고 문제 제시한 식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얘가 1이고 얘 얼마야? 2분의 1이고 얘 얼마야? 3분의 1이에요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라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이게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풀이입니다. 극한의 성질을 사용하는 풀이죠. 근데 이제 배운 게 많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잖아. 뭐 F0은 0이고 F'이 0은 1이고 막 이 지랄 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나도 알지. F1은 0이고 F'일은 2분의 1이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상하게 풀이를 몰아갈 거 아니야. 답은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극한의 성질이 항상 기본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146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한다. 마찬가지로 극한의 존재에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a가 0이 아니다 준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야, 니네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쓰는 새끼들이 있거든? 태우, 이렇게 쓰면 맞냐 틀리냐? 다르지 않아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생각을 묻는 거 아니야. 다르죠. 왜냐?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했지 연속함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함수이면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갖겠습니다만 연속인지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수학도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안 알려줬지만 하필 그 위치에서 연속이었어.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맞게 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상하다 지금까지 나 이렇게 해서 맞춰왔는데 왜 안 맞춰지지?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한의 성질은 극한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극한이, 분모의 극한이 0이 된다, 분자의 극한이 0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앞에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f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이 극한을 다룬다고 하면 여기에 f에 fx가 있으니까 여기에 fx가 있어야
이 모양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 제 맘대로 바꾼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쓰면 다시 이걸 또 쓸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a제곱 곱하기 a제곱이라서 a 4제곱이다. 이렇게 풀이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거. fx 하나는 x하고 묶어서 분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거하고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야, 많이? 맞아요?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a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x가 어디로 간다고? a로 간다고 했어요. x가 a로 갈 때 분자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는 0이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0입니다. 그럼 뒤를 볼 필요도 없죠. 그냥 0이겠죠. 참이에요. 그래서 극한기호는 항상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꼴 판단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늘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한기호의 아래쪽에 변수가 어디로 간다를 잘 보지 않는 거. 그냥 얼마겠거니 이렇게 추측하는 거. 그 다음에 시그마 시작할 때 아래에 있는 숫자, 위에 있는 숫자 정확히 안 보는 거.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이유로 많이들 틀립니다. 세 번째, A로 접근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A도 0이라고 했어서 얘는 써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보면 여기는 0으로 가고 여기는 A로 가니까 이 두 개의 극한이 다른 것 같지만 어차피 X가 A로 갈 때 fx도 어디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앞에 게 똑같이 A제곱이에요. 두 번째 거는 A입니다. 세 번째 거는 2A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A제곱이야 합니다. 틀렸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극한의 성질을 묻는 거고, 극한의 성질 이렇게 매끄럽게 못 쓰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번) 보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함수 fx에 대해서 f5의 최대값을 구해라. 일단 가에서 극한이 존재한다 해서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은성아?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0이요? x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x를 인수로 가지면 안 되죠. x 하나만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x 하나만 갖고 이렇게 gx의 형태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잖아요. 그럼 x 약분하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일 거니까 그 다음에 또 0을 접근시키면 0이 아닌 값이 나온단 말이잖아. 하나만 인수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극한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분자가 x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만 존재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감사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여러분 정도의 레벨이 되면 가를 보고 가에서 fx는 x의 제곱 x 플러스 알파 더하기 1 이런 꼴이군. 이렇게 그냥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fx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양변을 x로 나눠서 처리하라는 얘기잖아. 물론 이제 부등호니까 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나누는 게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나에서 x가 네거티브 하면 fx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x가 포지티브 하면 fx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y축을 경계로 fx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대소 관계가 뒤집힌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상태다. 자,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해보면 x축이 아니라 y는 2를 그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y는 1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y축을 그려야죠. x축은 딱히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리고 직선 누구?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냐고? 그럼 제가 그린 대로 이제 fx를 그린다고 해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y축의 왼쪽에서는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y축 오른쪽에서는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점에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나? 맞잖아.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선생님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않아요? 되겠어요? 안 되죠? 돼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관없는 것 같죠? 상관없잖아.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것도 되긴 돼. 그지? 근데 물어보는 걸 좀 보고 합시다. 얘 뭘 물어봐요? F5의 최대. 야, 그러면 똑같이 최고차이에서 똑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최대가 나올까? 이렇게 가는 게 최대가 나올까? 상식적으로 얘가 무조건 최대죠. 더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래프는 얘를 생각하는 게 타당해. 그제?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그런데 삼차함수의 특징이 그런 게 있다 얘들아. 삼차함수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생긴 애도 있잖아. 쌤말 무슨 말 이해 가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F5의 최대를 알고 싶으니까 지금 이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를 0으로 보고 스타트를 끊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어야 F5가 최대가 되겠지. 이렇게 가고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저 그림은 저렇게 그리는 것보다 어떻게 그리는 게 더 타당하냐면 최대한 이렇게 위로 솟구쳐주는 게 더 타당하다고.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게 많이 위로 솟구치다 보면 직선을 뚫어버릴 수 있잖아. 그것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F5의 최대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 계산해서 볼 필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 접하는 상황이 F5의 최대의 상황입니다. 이 Y인 fx는 F5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문제에서 묻는 것을 잘 봐야 좋은 풀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내가 아는 거 다 쓴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중등 문제나 평이한 문제들은 내가 아는 걸 잔뜩 쓴 다음에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뭐 물어봤지? 이렇게 보면 아 여기 있네. 내가 풀어놓은 것 중에 이렇게 답이 구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좀처럼 그렇지 않아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접할 때니까 접점을 T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합시다. 뭐 어떻게 하셔도 되는데 뭐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다 뭐 이런 거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지? 맘대로 하시고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x의 제곱 x 플러스 알파 더하기 1 얘랑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 방정식을 풀면 얘는 t에서 한번 접하고 0에서 한번 지나기 때문에 인수분해의 결과가 이미 추측이 되죠.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x의 제곱 플러스 4x라는 게
어차피 얘인 걸 알 거 아니냐고 우리가 저 그림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x 날려버리고 x의 제곱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4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tx 더하기 t 제곱이고 t는 네거티브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2고 알파는 4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x는 x의 제곱 x 더하기 4 더하기 1이고요. f5는 226이 나와서 엄청나게 큰 값이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3차 함수 어떤 함수값이 크다라고 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미친듯이 솟구쳐야 돼. 근데 그 차가 막 크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200번을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A 0,1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C가 Y축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은 P라고 하고 X축과 접하는 점을 Q라고 하자. APQ의 넓이,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그리고 극한 구하세요. 뭔가 문제풀이의 방향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반지름과 넓이를 t에 관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시작은 이거예요. t, 0이죠. 맞아요? 예.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게 지금 x축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t, 0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반드시 원의 중심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을 통과하고 원의 중심의 y좌표는 무엇이에요? 반지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 때문에. 두 번째로 AP는 이 원의 현이거든요. 현이 나오면 항상 우리 뭘 하려고 해야 돼요?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려고 해야 돼요. 왜냐면 그건 현을 2등분하니까. 원의 성질이잖아요. 최소한 이런 거 두 개는 사용을 해보고 문제를 푸네 못 푸네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교육과정에서 항상 묻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물어봤나? 라고 했는데 뭐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좀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이걸 물어볼 것 같다고 내 생각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봐도 이걸 원해 얘는. 그럼 여기가 t,rt입니다. 여기가 수직 이등분이라고 제가 그랬었죠. 얘가 0,1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여기가 0,2rt-1이 돼버리죠. 왜냐면 평균이 rt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ST를 구해보겠습니다. ST는 2분의 1 곱하기 2RT 마이너스 2 곱하기 T예요. 그러니까 T 곱하기 RT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RT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피타를 써볼 만한데요? 괜찮나? 그죠? 네, 여기서 피타를 사용하면 RT-1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이건 RT의 제곱이다. 그냥 이 삼각형에서 피타 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RT가 T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RT가 얼마인지 나오죠.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구하라는 극한은 TRT 분의 ST잖아요. 여기 T분의 ST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1을 지우고 RT에다 제곱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분자에 있게 되겠네요. RT는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 그지? 양의 무한대로 보내니까 극한이 1이겠죠,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번을)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이런 거를 밑줄을 치세요. 나 이번에 막
그 뭐 직전 대비 때문에 학생들 불러가지고 보니까 막 시험지에다가 이제 시험지를 푸는 걸 내가 좀 꼴을 보잖아요. 시험지 회수해서 마찬가지고 쓸데없이 시험지에다가 막 밑줄 긋지 마. 문제에다가 다른 과목도 그지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고. 알겠어? 진짜 중요한 거에만 그거 막 습관돼 가지고 아무거나 밑줄 치고 있는 애들인데 그러지 마세요. 이런 밑줄 왜 치는 거냐면 내가 답을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려고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수권 있었다. 함수 fx는 2의 좌측에서는 이미 확정이고요. 2의 우측에서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2의 왼쪽에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오른쪽을 이 적당히 움직여가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끔 하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t랑 만난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는데 함수값과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이 9가 되는 실수 k가 하나밖에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실수 k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은 이 지점이 뭐란 얘기예요? gk의 불연속점이라는 얘기죠. 야, 이게 gk의 불연속점이 아니면 존나 많지. 어떻게 하나밖에 없겠어. 이거 불연속점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더더욱 가열차게 얘를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죠. 물론 x가 2보다 작을 때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러면 f-1이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5예요. f1은 얼마예요? 3이고 그러면 x는 2를 사이에 두고 얘가 이렇게 5하고 3 잠깐만 2일 때 넣어볼까? 8 16, 2, 6, 12 2 넣어보면 5죠. 그러니까 저 5가 불연속점이기도 할 거잖아. y는 5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5 찍고 마3 찍고 다시 5로 끝났다는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여기가 마1,5 여기가 1,마3 x는 2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예요. 맞잖아. 2하고 b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9니까 2,9에 출발해서 아볼로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 그러면 제가 말하는 실수 k가 하나라는 게 5가 좀 강력하게 의심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5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함수값이 좌극하니 우극하니 이게 만족하는 게 자연수 A, B의 순서상이 여러 개네요. 하나의 상황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죠? A 더하기 B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클 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A, B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커지느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폭이 좁아야 돼요. 근데 2,9에 출발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폭이 좁다는 것은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한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플러스 9는 평행이동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얘는 2b 이렇게 돼 있네라고. 그럼 2차항의 개수를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겠지?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게 말되는 걸 찾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 보이시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요 마이너스 3을 가지고 불연속점을 찾을 시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값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너무 뾰족하다. 여기 이제 2,9고 지금 y는 마3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는 거 같죠? 그죠? 제가 말하는 K가 마3인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다른 것도 될 수도 있는데 이때가 사실 제일 크겠지. 이제 2m로 더 내려가 버리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위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가 최대일 것 같고요. 여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b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f2분의 b 더하기 1을 계산을 해보시면 a 곱하기 2분의 b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9는 마3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러네요. 여기서도 이제 a와 b의 조합으로 또 최대값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b는 제곱할 거니까 작을수록 좋습니다. 사실상 a 더하기 b 최대를 구하려고 했는데 b를 큰 걸 잡아버리면 제곱의 값이 커져버리니까 a가 확 작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b가 3 a가 48 이때가 최대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이제 뭐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양변에 막 4 곱해가지고 뭐가 뭐에 약수해가지고 막 노가다 존나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가 최대인가를 추측하려고 해봐. 그게 잘 안 됐을 때 식 쓰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곱을 할 거니까 제곱하는 수는 사실상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a가 졸라 커지니까. 그죠? 네.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생각해보면 b가 3일 때겠다. 뭐 정 안 되면 b에 1, 2, 3, 4 넣어보셔도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b는 앞쪽 번호가 없었던 것 같은데 b가 몇 문제인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알았죠? 지금 질문 나온 문제들을 혹시 안 풀어본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좀 풀어보면 좋겠어요. b 122, 124, 125, 126, 120, 128 이렇게 연달아 있는 문제들이니까 하나씩 다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좀 풀어보고 듣는 게 더 좋거든요. 아예 안 푸는 친구들은 좀 쉬는 시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제가 쉬는 시간 좀 길게 드릴 테니까 알겠죠?